반갑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동궁을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동궁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참 재밌게 봤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한국 오컬트 드라마의 희망이 보인다. 이게 호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동궁으로 보는 오컬트 판타지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동궁 얘기를 하기 전에 오컬트 판타지가 뭐냐, 초자연적인 힘과 비밀스러운 지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만든 판타지 장르입니다. 단순히 귀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악마나 신 혹은 신적인 존재,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나오는 게 오컬트 판타지의 매력이죠. 그리고 신화, 종교, 의식 등을 결합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오컬트 영화와 오컬트 판타지의 차이는 세계관을 만드냐 안 만드냐. 예를 들어서 곡성이나 파묘, 엑소시스트는 그냥 오컬트라고 부르고 동궁 같은 경우에는 오컬트 판타지로 불리는 거죠. 오컬트의 세계가 이렇게 넓게 있다면 그 안에 오컬트 판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컬트 판타지의 매력은 뭐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흔들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어느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상상이 매력적이죠. 우리 인간계와 귀신, 그 사이를 나누는 그런 세계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상상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극적으로 표현해요. 물론 다른 귀신 영화나 오컬트, 그냥 오컬트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귀신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다. 인간의 욕망이다. 이런 걸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컬트만 얘기를 했을 때 무서움, 공포를 초점에 뒀다면 오컬트 판타지는 무서움에 더해서 이 세계관에 대한 흥미로움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귀신은 혹은 저 귀의 세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런 호기심? 그런 걸 탐구하는 매력이 있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머물지 않고 귀신들이 사는 세상이라던가 악마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동궁 같은 경우에는 귀매들이 사는 세상, 그렇게 세계관을 확장하고 그걸 다른 장르와 복합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일까? 또는 영혼이 존재할까? 인간 이외에도 무언가 존재할까? 인간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가? 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 인간을 탐구하는 게 오컬트 판타지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컬트 판타지는 알았다. 근데 귀에 대면 귀걸이, 코에 대면 코걸이 아니냐? 뭔가 확실히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은 없냐? 이런 면에서 서양과 한국의 오컬트 판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양 오컬트 판타지는 대표적으로 콘스탄틴이나 슈퍼내추럴, 그리고 시대별 공포 추천에서 얘기했던 매드니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 속에 숨겨진 세상이 있다. 콘스탄틴의 경우에는 악마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천사들이 사는 세상이 나뉘어져 있다. 근데 이들이 중간계, 인간들이 세상에서 만나 우당탕탕 한다. 이런 설정이 있고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던 슈퍼내추럴이나 매드니스도 각자 알 수 없는 존재들의 세계가 숨어져 있죠. 그리고 인간보다 오래된 존재가 있다. 콘스탄틴의 경우 악마와 천사, 그리고 매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이긴 한데 약간 미지의 존재?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소위 금단의 지식이라는 게 주된 소재가 됩니다. 이블데드 같은 경우에는 열면 안 되는 책, 그리고 문 또는 하면 안 되는 의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인간의 욕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의 파멸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네 번째로 힘을 사용하면 무언가 대가가 따른다. 콘스탄틴의 경우에는 콘스탄틴 자체가 폐암에 걸려 있죠. 그래서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악마와 계약을 하거나 마법이나 금지된 힘을 쓰면 수명이 준다거나 예언이나 그런 걸 통해서 미래의 어떤 걸 보고 그 미래를 바꾸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희생된다던가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신화를 뭉뚱그려서 비빔밥처럼 버무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서양과 한국 오컬트 판타지의 가장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해피엔딩이 드물다는 거죠. 막장으로 끝나거나 대부분 희생을 통해서, 주인공의 희생을 통해서 무언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콘스탄틴의 경우에는 희생을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오컬트 판타지 혹은 서양 오컬트에서는 희생을 하면 죽고 누군가 대신 사는 그런 게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한국 오컬트 판타지는 어떻냐? 대표적으로 퇴마로 킹덤 신과 함께가 있습니다. 킹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선 좀비 얘기 아니냐 할 텐데 생사화의 비밀이라든지 또 그걸 통한 민간 신앙 그리고 무속 신앙 등이 저변에 깔려 있죠. 그러면서 좀비로 세계관을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컬트 판타지라고 보고요. 신과 함께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승 얘기 아니냐 우리가 흔히 아는. 근데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작가만의 상상력이라든지 그리고 동양의 신화와 불교 세계관을 적절히 섞어냈죠. 그래서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재창조다 이런 뜻에서 오컬트 판타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록은 말할 게 없죠. 한국 오컬트 판타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일단 현실 속 숨겨진 세계와 인간보다 오래된 존재 이건 비슷해요. 근데 보통 과거의 잘못이 발단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커다란 재앙이 발생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거에 누군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던가 또는 진실이 묻혔다던가 장례를 잘못 치렀다던가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인간의 탐욕, 그게 중심이죠. 왜 원혼이 되었는가, 왜 이 귀신은 원한을 품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나온다? 악마가 나온다? 쏴 죽여. 얘 뭐야? 이상하게 생겨서 죽여. 약간 이런 거라면 동양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퇴치보다는 원한을 풀어주는 거, 회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과거의 상처와 인간의 욕망이 현재를 어떻게 뒤트나 이런 게 핵심이고, 그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더라도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없었던 개인이더라도 죽으면서 엄청난 원한을 품으면 귀신이 되거나 악마가 되었을 때, 악령이 되었을 때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오죠. 서양은 강한 악마와 계약을 했는가, 혹은 원래부터 무슨 능력이 있었나, 개인적인 능력치가 중요하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한을 많이 쌓았나, 그 한의 측정치가 재앙이 되냐 아니면 일반 귀신이 되냐, 이 차이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정도로 오컬트 판타지를 간략히 설명을 했고, 동궁은 뭐냐, 동궁은 그럼 잘 만들었냐, 이런 걸 살펴보면 일단 오컬트 판타지의 공식을 잘 따랐어요. 포스터에도 나와 있죠. 현실 세계와 귀의 세계, 경계를 넘어 비밀을 파헤친다. 또 다른 세계가 나오죠. 비밀을 파헤친다는 부분에서 금단의 지식, 그리고 주인공 구천이 귀의 세계에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되죠? 양기를 뺏기죠. 그러면서 귀의 세계에 갈 때마다 충전을 하지 않으면 언젠간 나도 귀신이 된다, 악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 중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진실 뒤에 또 다른 진실이 있었죠. 사실 연못 귀신은 가려진 진실이었고, 그 뒤에 세자 귀신, 그 뒤에는 왕과 그 친모가 벌인 욕망,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죠. 이것들이 오컬트 판타지의 공식이었다. 그리고 오컬트를 넘어서 액션이나 그런 연출 같은 것도 적절한 비중을 차지해서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오컬트를 차치하더라도 재밌는 드라마였다. 또 다른 무언가 있을지도라는 미스터리함을 귀매들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묶여버린 사슬, 그런 걸 해주해야 된다 라는 무언가 더 있다. 태초의 귀매 나왔지만 그건 궁에 묶여있는, 혹은 궁에서 구천을 바라보는 태초의 귀매고, 또 다른 무언가 있지 않을까, 태초의 태초가 있지 않을까, 원초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귀의 세계가 현실을 뒤흔든다, 이런 핵심을 잘 짚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귀의 세계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는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궁은 추천할 만한 오컬트 판타지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동궁의 장점은 뭐냐, 일단 분량이 깔끔하죠. 한 편에 45분에서 50 몇 분 정도로 깔끔한 분량이고, 에피소드 8개로 딱 떨어집니다. 뭔가 지지부진하거나 억지로 늘리려는 그런 게 안 보여서 좋았고, 약간의 반전이 살짝 조미료 같은 느낌? 그리고 캐릭터들의 구성과 연기가 잘 어울렸죠. 어쩌면 제2의 킹덤이 되지 않을까, 킹덤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홍보만 잘 되면. 초반에 귀의 세계로 넘어가고 귀의 세계를 표현해 줄 때, 그리고 오프닝 시퀀스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귀매를 설명할 때나 표현될 때 살짝 코즈믹 호러의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좋았고요. 인간이 아닌 다른 형체를 표현하는 그런 CG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았고 또 다양한 디자인의 귀매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꺼목살이 있죠. 엄청 귀여웠잖아요. 상상만 해도 귀여운데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한국 오컬트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디자인, 적절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아쉬운 점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짝 꼬이는 전개 방식이 있어요. 귀의 세계에 갔다가 현실로 넘어왔다가 또 귀의 세계에 갔다가 제대로 처리 못하고 다시 현실로 넘어오고, 아 이게 이번엔 안 됐어, 이거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서 다시 귀의 세계로 가고, 아 연못 귀신이 아니었어, 다른 귀신이 한 거였어 하면서 다시 귀의 세계로 넘어가고,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좀 더 주인공들이 철저했다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아쉬움. 그리고 캐릭터들의 바람적인 행동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약간 로맨스 감성?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특히 여주에 그 질문 폭탄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귀매는 뭐예요? 꺼목살이는 뭐예요? 아니 얘는 귀매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니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유도하는 캐릭터를 넣는 것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장르 자체가 오컬트 판타지잖아요. 그러면 좀 미스테리하게 남겨둘 수 없었을까? 원래 그런 게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야. 혹은 설명하지 않고도 어떤 능력을 지닌 귀매다,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세계다, 이런 걸 연출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주인 생강 옹주가 처음에는 약간 복수에 차 있는 느낌? 엄마의 한을 풀어주겠다, 살인범 누구냐, 내가 죽이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에피소드가 흐를수록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의의 사도 느낌을 주는데, 처음 저에게 몰입감을 주었던 그런 다크한 판타지 세계관하고 약간 이질적인 모습이 보여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자 분장 있죠. 그게 뭐 약간 괴물로 변한 사람의 얼굴, 귀매로 변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야 됐나. 약간 전설의 고향 느낌? 부천이 귀의 세계에서 싸움을 잘하는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저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이유가 뭐냐, 암시적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그리고 죽을 뻔했다, 그래서 귀매를 볼 수 있고 귀신을 볼 수 있다, 귀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귀의 세계에 가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매갈이 없는 놈이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저였다면, 구천은 원래부터 사람보다 귀신에 가깝기 때문에 귀의 세계에 갔을 때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명해줬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끝맺음이 확실하지 못했죠. 데비와 왕의 친모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귀향을 보내고 하긴 했는데 시즌2를 위한 포석인가 싶을 정도로 왕조차도 업보 얘기하면서 살짝 세탁을 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몰입을 살짝 깼던 부분들은, 무당이 대놓고 와가지고 동궁에서 구판을 벌이는데 왕이 모른다? 궁 안에서 귀신 연못이라고 소문난 곳을 풍수사라고 하지만 정체도 모르는 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문이 안 난다? 드라마 초반 부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궁 안에서는 왕에게 비밀이란 없다, 왕의 눈과 귀가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연못을 자꾸 가고 연못에 들어가기까지 하는데 소문이나 그런 게 안 난다. 약간 그런 게 아쉬웠고, 모든 사건이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길을 떠나는데 옹주가 같이 가자고 하면서 오죠. 이것도 다음 시즌을 위한 발판일 수도 있는데, 물론 돌아온다고 했겠죠. 왕에게 옹주가 얘 뭐만 도와주고 돌아올게요 했겠지만 천민하고 떠난다는데 막지를 않는다? 약간 이상하다. 그런 점들이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점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 강점들이 많아서 재밌던 드라마였고요. 오컬트나 호러 장르를 좋아한다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동궁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 한국 호러형 사극의 희망이다. 다른 게 호프가 아니다. 동궁이 호프다. 초반은 오컬트적인 면을 충실히 보여줬고 중반부터는 무국이란 영화 아시나요? 장동건이 나오는 무협지인데 거기서 연출된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라든지, 혹은 바람의 검신 데빌 메이 크라이가 생각날 정도로의 액션 퀄리티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에선 힘의 갈이 없는 놈이 귀의 세계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게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다른 세계니까 그렇다고 치고 매력적이었다 충분히. 기존의 사극톤에서 벗어난 현대적인 감각이 있었죠. 아이템을 바꾸는 부분들이 그랬는데 포스터에서 보다시피 처음엔 초라한 검이었지만 점차 좋은 검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끝부분에 귀매의 눈을 박아서 눈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기존 한국 사극 오컬트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서 좋았고, 또 사극 배경이 조선이다 그러면 음악 같은 경우에도 뭔가 예상되는 그런 음악이 있잖아요. 아쟁이나 검은곡 그런 것들이 중점으로 나오는 음악 연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힙한 음악들을 썼다. 그리고 연출 방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데빌 메이 크라이 얘기를 했지만 좀 어떻게 보면 게임 트레일러처럼 박진감 넘치고 속도감 있는 그런 연출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매력적이었다. 평가를 디테일하게 보자면 공포 정도 같은 경우에는 코즈미 코러가 생각날 정도로 아름다운 표현, 그 귀매들의 아름답고 다채로운 표현들 너무 좋았고요. 기존의 귀신 연출에서 좀 달라진, 탈바꿈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 그리고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비밀을 파헤치면서 몰입하게 되는 몰입도 때문에 7점을 주었고, 연출은 기존 사극톤에서 벗어난 현대적인 연출과 속도감 있는, 그리고 분위기를 줘야 될 부분에서는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로 싹 바뀌는 그런 연출이 좋아서 8점 드렸고, 전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어요. 굳이 그런 설명을 계속 조잘조잘 해줘야 됐었냐. 우리가 알아서 알아도 되는데 너무 친절했다. 너무 친절했기 때문에 6점. 오컬트 영화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불친절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6점 드렸고, 연기는 무난무난했죠. 그래서 7점 드렸고, 굉장히 저에게는 여운이 많이 남는 드라마. 시즌2가 몹시도 기대된다. 9천은 어떻게 해주를 할 것이냐. 그래서 8점. 총점 7.2점으로 특히 호러 장르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시즌2 나온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끝났으니까 그럼 이런 아쉬운 점들을 어떻게 하면 보강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망상 시간, 좀 더 딥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일단 처음에 장르적 흐름을 확실하게 잡지 않았죠. 오컬트 판타지라고는 하지만 그걸로 약간 퉁치는 느낌? 호러스럽기도 하면서 약간 중간중간에 쉼표가 많고 또 도돌이표 세계여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희석되는 그런 점이 있었죠. 그래서 끝까지 호러하게 초반 분위기를 끝까지 몰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귀신보다는 귀매들 디자인이 너무 좋았거든요. 귀신은 어쨌든 한정적이고 사람에서 표현하는 거니까 다른 귀신 영화랑 차이점이 별로 없었죠. 근데 귀매들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약간 독특한 외형들의 귀매들을 좀 더 넣어서 분량을 확보해주자. 그리고 세자가 원흉이 아니라 모든 원흉은 마지막에 구천이 계약을 하는 태초의 귀매. 영상에서 딱 보자마자 뭔가 미스테리하면서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초의 귀매를 모든 사건의 원흉으로 만들었으면 좀 더 귀매를 넣을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끝까지 호러하고 미스테리함을 넣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주인공과 옹주라고는 하지만 중반까지는 궁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냥 나인으로 그렇게 표현되는데 왕이 불렀으니까 조력자 겸 감시자를 넣어서 궁궐 사이를 이동하는 걸 더 개연성 있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건 꽉 막힌 생각일 수도 있지만 궁궐을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디 구역에서 어디 구역 넘어갈 때 확인받고 혹은 누가 막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도 쉽게 돌아다녔다. 데뷔 전 앞까지 가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동궁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아무리 밑에 사람이라고 하지만 데뷔마마를 모시는 사람의 방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몰래 들어갔겠지만 어떻게 들키지 않고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연성을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여자 주인공 생강이 정의의 사도보단 복수를 꿈꾸고 좀 더 영리하게 그렇게 나왔다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유매가 뭔지 몰라. 꺼먹살이? 모르겠어. 근데 그걸 굳이 설명을 해줘야 아나? 그게 중요한가? 그게 정말 중요해? 나의 복수를 위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영리하게 이런 거겠구나 하면서 넘어가면서 여주는 그런 하나하나 궁금증을 따지기보단
나의 복수, 어머니를 죽인 킬러가 누구냐, 이런 거에 좀 더 매여 있었다면 나중에 세자 귀신한테 홀리잖아요. 세자 귀신한테 홀리는 이유도 뭔가 얘가 마음이 약하고 멘탈이 흔들린다, 이런 것보단 복수를 꿈꾸기 때문에 세자와 비슷한 감정이어서 동화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주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의 공통점을 통해서 동기화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세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세자 분장을 그렇게 가면 쓴 것처럼 하지 말고 거기서 살짝 다크한 메이크업만 했으면 어땠을까. 처음 세자가 귀신으로 나왔을 때도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왼쪽처럼 완전히 괴물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먹어서 귀매와 비슷한 상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서 완전히 거대화되고 괴물화가 됐다면 좀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세자가 귀신들의 산 위에 올라가서 귀신을 뜯어 먹길래 그게 한 몸이 되나? 약간 거대화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으면 더 주인공이 태초의 귀매랑 계약을 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것도 암시가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죠. 지금처럼 마지막을 꾸며가지고 약간 무국이나 바람의 검신 마지막처럼 칼싸움하는 그런 걸로만 끝났거든요. 그니까 구천에 또 다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완전 괴물화된 세자를 제거했다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결말 부분이 해피엔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을 그어서 죽을 줄 알았던 구천도 살고 생강도 복수의 감정을 버리고 그러면서 해피해피하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둡게 하고,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연애 감정을 좀 없애거나 아니면 좀 더 뭉개서, 어쨌든 어려운 환경을 같이 나아갔으니까 연애 감정이 생긴다는 건 오케이. 근데 좀 더 뭉개서 뭔가 스파크가 튀는 약간 그런 정도였다면, 아니면 좀 동료애 같은 느낌이 더 진하게, 어쨌든 비슷한 능력을 같이 지녔고 이 사람이 날 도와줬으니까 나도 이 사람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만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시즌2에서는 더 감정이 깊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즌2가 나온다면? 그럼 진짜로 연애를 하고 쪽쪽거리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흐름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걱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해주를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느낌보다는 뭔가 더 결연한 느낌으로, 앞서 말했죠, 모든 원흉이 태초의 귀매니까 이걸 약간 직감한 거예요. 아, 이게 세자가 문제가 아니었다, 태초의 귀매가 뭔가 무슨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점점 조선이 파괴되고 이상해진다, 왕궁도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그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 보면은 구천이 태초의 귀매랑 계약을 하면서 사슬이 묶였잖아요. 검과 사슬이 묶였는데 그 사슬이 궁에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에서 뭔가 더 남았다, 이걸 암시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단 어차피 세계관을 확장할 거면 이렇게 떠나면서 그 주인공 눈에 보이는 거죠. 사슬이 이렇게 무언가 어떤 길로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태초의 귀매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태초의 귀매가 있는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물론 귀의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갈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되는 공간으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줬다면 좀 더 미스터리함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저 끝엔 뭐가 있을까? 구천은 과연 어떻게 될까? 시즌2가 기대되는 그런 결말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체적으로 좀 딥했다면, 조금 더 파고들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시즌2부터는 조선 오컬트 아포칼립스물로 바뀌는 거죠. 이 태초의 귀매가 결국에는 성공을 했어. 세자가 그게 아니었어. 태초의 귀매가 원흉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막을 수 없었고 궁도 망하고 조선이 전반적으로 다 망해서 그걸 헤쳐나가는 그런 아포칼립스물. 그러면 세계관 확장도 되고 아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해지겠죠. 이런 망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았던 동궁, 물론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갈릴 것 같진 않고요. 예고편을 보고 아, 이거 이런 분위기겠다 싶어서 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갈릴 것 같지 않고, 물론 이게 시즌2나 그렇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끝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한 번 더 짚습니다. 여러분들은 동궁이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재미없었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혹은 재밌었다면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들, 나는 이런 게 재밌었는데 그건 얘기 안 했네? 라는 부분들도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